안녕하세요. 음운변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음운에 대하여 다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음운변동 중에서 교체에 대해 집중 탐구했죠? 이 시간에는 음운변동 중에서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확인하고 갑니다. 음운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할 수 있고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먼저 음운의 탈락. 음운의 탈락이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소리가 만났을 때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소리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요. 자음과 모음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이 음절 경계가 분명하여 발음하기도 좋고 알아듣기도 쉬운데 자음이 계속되거나 모음이 연속되면 이걸 자음 충돌, 모음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탈락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모음 탈락에 대해 살펴보면 크어서가 커서가 되고 치르어가 치르가 되는 것처럼 어간이 으로 끝나는 용언에서 으가 탈락하는 경우와 가서가 가서가 되고 서라가 설아가 되는 것처럼 어간과 어미에 같은 소리가 중복될 때 하나를 생략하면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은 어미 없이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미 없이 문장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러니 의 탈락뿐만 아니라 동음 탈락의 경우도 탈락하는 쪽은 항상 어간의 모음이라고 봐야 하겠죠.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중에서도 유독 의가 탈락하는 이유는 모음 중에서 의가 가장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에 모음이 이어지는 모음 충돌 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음 충돌을 회피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아라가 바라가 되듯이 두 모음을 합쳐 이중모음을 만들거나 아이가 애가 되듯이 또 다른 단모음의 준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두 모음 사이에 매개자음이라고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자음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매개자음의 예는 하여를 들 수 있는데 하다의 어간 하에 어미 어가 이어질 때 중간에 반자음을 넣어 여 소리가 되는 거죠. 반자음이 곧 반모음이니까 반자음을 첨가한다는 건 반모음을 첨가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중모음 여가 되는 겁니다. 반모음 반자음은 음운의 개념과 책의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혹시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음 충돌 때도 두 자음 사이에 매개모음을 끼워 넣어 충돌을 회피하는데요. 받침이 있는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먹과 니가 합쳐져서 먹으니라고 표현하듯이 매개모음 을을 끼워 넣는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탈락으로 돌아가서 자음 탈락의 경우는 리을과 히읗을 들 수 있습니다. 리을이 별난 특성을 지녔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했지요.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니은, 비읍, 시옷, 오와 같은 특정 어미를 만나면 리을은 규칙적으로 탈락합니다. 난의 뒤에 는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 나는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리을 탈락이 일어납니다. 활과 살이 합쳐져서 화살이 되는 거죠. 히읗은 모음 중의 모음처럼 자음 중에서 약한 특성을 지닌 소리라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유성음 사이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약화되어 탈락됩니다. 유성음이란 울림소리란 뜻으로 모음이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낀 히읗이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또 뒤에서 축약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히읗은 예사소리와 만나면 제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축약되어 거센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히읗은 그 소리의 성질이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억할 사실, 모음 탈락의 결과는 실제 표기에도 반영된다는 거.
발음대로 표기하니까 표준 발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음운 탈락의 경우는 두음 법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할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나요? 우리말은 음절의 첫 소리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소리들이 있다고요. 두음 법칙이란 리을과 니은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예를 봅시다. 한자어 량, 불량이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양심이라고 발음하게 되죠. 한자어 녀의 경우도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아니라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여성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니은이 탈락한다. 그래서 여, 요, 유, 이가 되죠. 한자음 랴, 려, 리에,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야, 여, 예, 요, 유, 이가 되죠. 한자음 라, 레, 로, 레,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소리가 난다. 음운의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네, 노, 네, 누, 느로 발음하게 됩니다. 두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첫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두음 법칙이란 단어의 첫소리에 올 수 없는 자음에 대한 법칙이라는 뜻이고요. 두음 법칙도 발음대로 표기하니까 표준 발음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음운 변동 중 탈락은 히읗 탈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제 표기에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죠.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서 일어나며 외래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일어나므로 첫머리 이외에는 원래의 소리대로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음운 탈락의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개의 자음을 모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소리 하나가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겹받침 중에는 앞의 자음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뒤의 자음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를 볼까요? 넉, 목, 기역과 시옷 중에 기역이 소리가 나지요. 앉고, 얹다, 니은과 지읒 중에 니은이 소리가 나고요. 여덟, 넓다, 리을과 비읍 중에 리을이 소리가 나고, 외골, 리을과 시옷 중에 리을이 소리가 나지요. 훑고, 핥다, 리을과 티읕 중에는 리을이 소리가 나고요. 갑, 없다, 비읍과 시옷 중에는 비읍이 소리가 납니다. 닭, 막다, 리을과 기역 중에는 기역이 소리가 나고 삼, 접다, 리을과 미음 중에는 미음이 소리가 나지요. 자, 읍다, 리을과 피읍 중에서는 비읍이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피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읍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예외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밥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 네 가지는 따로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리을 비읍 받침은 앞의 자음이 소리가 나는데 이 네 단어는 뒤의 비읍이 소리가 나거든요. 또 겹받침 리을 기역은 뒤의 기역이 소리가 나지만 막다, 말고처럼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합니다. 아참, 겹받침 중에는 니은, 히읗, 리을, 히읗도 있지요.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자음과는 다른 히읗 소리의 특성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고나 실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받침 자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기 이전에 히읗 소리는 뒤음절의 예사 소리와 합쳐져 축약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이 자음군 단순화와 음운의 교체에서 배운 음절 끝소리 규칙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소리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하지만 음운 변동의 종류는 다르다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교체에 해당하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음운의 탈락.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음운의 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운의 첨가란 없던 음운이 더해지는 현상인데요. 모음 첨가와 자음 첨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 이. 이것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지요? 반모음 이가 첨가되어 이중모음으로 소리가 나는 현상인데요. 반모음에 대해서는 음운 배울 때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모음 첨가가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음운 탈락 설명 때 언급했듯이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인데 피어, 대어, 이요, 아니요 이 네 가지 경우만 알아두면 됩니다. 원래 피어, 대어, 이요, 아니요 이렇게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은 피어, 대어, 이요, 아니요 이렇게 반모음을 첨가한 발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기는 원래대로 써야 합니다. 다음은 자음 첨가, 바로 니은 첨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시를 보면 솜니불, 색연필, 맨잎, 한여름 이게 다 단일어가 아니거든요.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처럼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 첨가가 왜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한여름이란 말을 보면 원래대로 발음하면 연음이 일어나서 한여름 이렇게 되는데 니은 첨가가 일어나면 연음되지 않고 한여름 이렇게 발음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소 결합 때 발음을 분명히 하여 뜻을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죠. 니은이 첨가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해서 복합어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니은이 첨가되어 한밀, 할일, 먼 옛날, 3년대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또 니은 첨가가 항상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울 때 예로 들었던 온가니를 축복하소서의 온가디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온가디로 발음하기도 하고 니은 첨가에 의해 온간니로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와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아참,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은 유음화가 일어나 리을로 발음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콧날이나 잇몸 같은 단어에서도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인데요. 이 사이소리 현상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사이소리 현상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맛보기로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사이소리 현상은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외가 많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수의적인 경우가 많아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화 규정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첫째, 합성명사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살소리가 나타나는 합성명사를 보면은 산새는 산의 새, 뱃머리는 배의 머리, 깻잎은 깨의 잎이란 뜻이거든요. 즉 이런 단어들은 의미상 의라는 관형적 조사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진 합성명사로 볼 수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의의 자리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표지 중의 하나로
시옷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관형적 표지의 흔적이 이렇게 합성 명사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음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합성명사의 중간에 끼어든 소리를 사이소리라고 부릅니다.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것은 된소리되기 일반적인 조건과는 안 맞는데 사이소리가 끼어든 탓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니은 소리가 하나나 둘 더 생기는 것도 사이소리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사이소리의 존재를 표기상으로 반영해 준 게 사이시옷인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사이소리를 적어줄 수 없지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 사이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뱃머리는 배머리가 아니라 뱃머리가 되고 깻잎은 깨잎이 아니라 깻잎으로 쓰는 거죠. 이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경우를 니은 첨가의 두 번째 항목에서 설명한 거고요. 자, 음운 변동 마지막 항목입니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입니다. 예시를 볼까요? 모래톱은 하얗게 빛나고 바다는 파랗다.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히읗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면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되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격음화, 우리말로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격할격, 세찰격자를 써서 격음은 거센 소리란 뜻이죠. 앞서 음운의 탈락에 대해 설명하면서 히읗은 소리 자체의 속성이 약하여 유성음 사이에선 아예 소리를 내지 못하고 탈락한다고 했죠. 게다가 이렇게 예사소리를 만나면 제대로 발음되지도 못하고 축약되어 거센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축약에는 모음 축약도 있습니다. 앞서 모음 탈락에 대해 설명할 때 모음 충돌을 회피하는 다른 방법이 준말을 만드는 거라고 언급했던 걸 기억하나요? 아이가 애가 되거나 가지었다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인데 준말의 결과가 단모음이 되든 이중모음이 되든 항상 음절 자체가 줄어드는 음절 축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음절이 줄어든 준말 이전의 원형을 복원해봐야 무엇이 어떻게 축약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약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인데요. 음운의 변동 중 축약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센 소리 되기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 보아가 바로 줄어드는 이렇게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는 모음 축약 사례인데요. 이 모음 축약의 사례를 다시 어간에서의 축약, 어미에서의 축약, 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 보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입학, 입학.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있죠. 좋다며, 좋다며. 마찬가지로 히읗과 디귿이 만나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있죠. 나눴다. 원형이 어떻게 될까요? 나누었다. 어간과 어미에서 축약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뜨이게, 뜨이게. 여기는 뜨이, 바로 이 부분 어간에서만 축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였다. 원형은 보이었다. 어간과 어미가 만나서 엿으로 축약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3번.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